SSB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봉제공장에서 SSB 운영하는 데서 좀 유의하실 점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B는 소셜 시큐리티 보드라고 미얀마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관련한 기관 명칭입니다. 1956년에 설립이 됐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13개 주, 110개 지역, 77개 타운십에서 SSB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인원이 꽤 많습니다. 123만 5천여 명입니다. 작업자겠죠. 그 다음에 고용주는 3만 5천여 명이 2024년 2월 20일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SSB 혜택 방법은 SSB에 매월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신청하는 근로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혜택은 총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 봉제공장에서 관련된 혜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질병 및 임산부 혜택, 또 업무상 부상 보상입니다. 업무상 질병 임산 혜택은 질병이나 출산휴가 갈 경우에 지원하고 업무상 부상했을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부상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저희 봉제공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그냥 리스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등록 절차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 후에 30일 내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지역 SSB 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하셨겠죠? 저희 봉제 회원사분들은. 그 SSB 월 지급이 보장에 설명드리면 월 지급 금액은 기본급 대비 저희 공장주가 3%를 냅니다. 그러면 작업자가 2%입니다. 이거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를 하겠죠? 저희 고용주 입장에서는 3%를 매월 주는 거고 작업자들 월급 중에서 2%, 기본급 2%를 공제를 하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 기본급 4,800자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월 14만자 기준에서 공장주가 4,320자 지급을 하고 작업자가 2,880자 총 7,200자를 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유의하실 게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아까 효부부 때 말씀드렸지만 10월달에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안 하고 수당만 차차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5,800자시나 5,200자시 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SBS에는 4,800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여 장부와 SBS의 그러니까 신고하는 장부가 다를 것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BS에는 4,800자 기준으로만 3% 내시면 됩니다. 월 SS 모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등록 인원 작업자가 123만 5천여 명입니다. 그래서 7,200자수로 하면 월 89억자 정도가 SSB에 지급이 되고 있고 연으로 환산하면 1,067억자씩 꽤 상당한 금액이 SSB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BS 보장을 100% 해주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아파서 SBS 지정 병원에 진단서를 끊어 우리가 제출하면 SBS에서는 60%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40%는 저희가 또 내야 됩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SSB가 2,880잣을 지급을 하고 회사는 1,920잣을 또 내야 되는 거죠. SBS 병가 지정이 왔을 경우에. 근데 출산휴가라고 하면 SSB에서 70%를 지급을 하고 회사에서는 30% 지급을 하고 이거를 이제 환산하면 SBS에서 3,360잣, 회사에서는 1,440. 즉 저희가 매월 7,200잣을 인당 SBS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SBS에 또 돈을 내고 있습니다. SBS 절차는 우선 뭐 저희 작업자가 아파서 SBS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이건 타운십별로 다 있습니다. 플랑따, 쇼피따, 쉐림바라 있습니다. 지정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그럼 그 진단서를 공장에 제출하면 저희는 유구부가 처리를 하죠. 근데 유구부가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정산받고 하는 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월말에 SBS 사용자 리스트를 취합을 해가지고 환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SBS에. 그러면 SBS에서 약 2개월 후에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저희가 인당 7,200잣을 내고 있고 SBS에서는 60에서 70%만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 보장도 2개월 뒤에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재 양식인데요. 그 맨 왼쪽에 병원 진단서입니다. 이거는 그 이제 지정 병원에서 의사가 작업자를 진찰하고 발행하는 병원 진단서입니다. 이 병원 진단서를 저희 공장에 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니 SBS 연차를 쓰게 해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저기 중간에 병명 코드라고 제가 적어서 빨간색을 표기를 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면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병명 코드를 적습니다. 여기 보면 43A인가 그런데 이거는 출산휴가, 임신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질병별로 병명 코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봉지오비 카톡방에 이 자료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 SBS 진단서가 오면 얘가 어디가 아픈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는 환급 청구서인데 그러니까 월말에 취합을 해서 SBS에 이렇게 썼으니까 환급 청구서 양식인데 여기서 좀 보실 거는 뭐냐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 글씨로 환급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이 환급금 수령자를 지정을 해야 이 사람이 SSB 사무실에 가서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통상 SSB 담당자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가서 받겠죠. 근데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좀 유의할 게 뭐냐면 SSB 담당하는 직원이 중간에 SSB 환급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SSB 카드나 출퇴증명서 계시고요. 자, SS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장에서 다 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말에 제출하고 SBS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즉 공장에서 대리 수령을 해서 직원한테 환급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장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니네가 SBS 사무실에서 받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서 1-1하고 1-2가 있는데 공장에서 대리 수령해서 지급하는 방법 중에 1-2 가지가 있는데 1-1은 공장에서 이런 그 SSB 진단서 유급휴가 신청서가 왔다면 100% 먼저 내는 겁니다. 월급을 먼저 주는 거죠. 먼저 주고 난 다음에 2개월 뒤에 70%를 SSB 환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먼저 선지권한 거죠. 또는 1-2로 보면 저희가 지급해야 할 30%, 40%만 해당 월급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개월 뒤에 60-70%를 SB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주는 거죠. 이거는 대리 수령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 두 번째 2번의 방법은 아니야. 해당 월의 급여에서 내가 낼 30%나 40%만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60-70%는 본인이 SB 사무실 직접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이 환급금 청구서에서 이 환급금 수령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SBS 연차를 쓴 해당 직원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본인 확인하고 SB에서 받습니다. 또는 공장에서 그 사람을 쓰지 않고 블랭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가 신고를 적어서 너 수령해와 할 수 있으니까요. 일부 공장에서 대리 수령을 하실 경우에 100% 먼저 주시든 또는 30-40%는 먼저 주시든 또는 2번으로 30-40%는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서 받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의 우리 회사분들이 1번에 1을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나가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횡령 방지 방법 제가 좀 생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수령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SBS 담당을 보통 HR 매니저가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관리를 하니까 출퇴근 관리하는 애가 이걸 하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출퇴근 관리를 하는데 SSB 진단서가 왔어요. 근데 이걸 회사에 제출을 안 해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모아뒀다가 본인이 수령해서 횡령을 해요. 회사에서 모르죠. 그럴 경우에 또는 이 친구가 SBS 진단서가 와서 회사에 내긴 해요. 근데 SBS 수령을 할 때 예를 들어 100명인데 50명만 회사에 신고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방지를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메일 결근자 중에 저기 화살표를 보시면 메일 결근자 중에 SSB 진단 제출 리스트를 따로 분류해서 매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리과에 가불로 처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SS 우리가 환급받을 60에서 70%는 격리과에 과불로 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SS 담당자가 SS에서 수령한 다음에 격리과에서 정산해야 이 가불 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횡령을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더 간편한 방법은 대리 수령 우리가 회사에서 대리 수령해서 주는 게 아니죠. 불편하지만 자 직원 당신이 가서 SBS 사무실 가서 직접 찾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횡령을 방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공장에 가셔서 SSB가 어떻게 관리되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현황 파악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SSB 악용 사례도 있어요. 이건 제가 겪었던 거를 좀 정리했는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달에 16번 정도 SSB 진단서를 끊어온 직원이 있었어요. 뭐 올해는 이번 달 16번, 10번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병명 코드, 병명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이 난다, 두통이 이게 아니라 뭐 성기가 아프다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뒤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남대 타운십 지정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도대체 이 직원이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어보니 그 의사 얘기는 SS 지정병원 의사는 거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의사 얘기가 나는 보통 작업자가 와서 아프다고 하면 그냥 진단서 발급한다. 그러니까 너 어디 아프냐가 아니라 며칠이 필요해. 하루야 이틀에 3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막 한 달에 10번 이상 사용을 하는데 그럼 공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 얘기는 그때 당시 한 3년 4년 넘었는데 이렇게 진찰을 받고 이거 진단서를 발급 안 하면 노조에서 프레셔가 많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SSB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좀 SSB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그 해당 지정 그 타운십 지정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많이 왔으니 블랙리스트로 좀 지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 타운십 병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그 친구가 오면 의사가 좀 진찰할 때 여유 있게 진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가 블랙리스트 지정된 뒤에 보니까 SSB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10번 이상 쓰던 친구. 그래서 혹시 우리 회원사분들의 공장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